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기준을 잡아드리는 구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충분히 경각심은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정말 무서운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죠. 코스피 저가 기준 거의 7% 낙폭에 육박하면서 사이드카도 발동되고 서킷까지도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초반의 거센 낙폭 대비해서는 이후 반등 시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특징적인 거는 지수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 이전처럼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 의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민감한 매크로 악재라고 판단되는 게 나오면 좀 미리 알려줄 수 없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멤버십 통해서 장전 시황 정리 통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러이러해서 좋을 전망이다. 이러이러해서 나쁠 전망이다.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댓글 달아주신 분이 좋은 관점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요. 돈 벌 종목 알려줘. 이게 아니라 위험을 좀 미리 알려달라는 게 되게 올바른 관점이시라고 봐요. 투자의 기본은 위험을 줄이는 데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처럼 시장을 오랫동안 매일 깊숙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신호들이 왔을 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동향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제가 특별히 잘 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직업 분야에서 다른 전문성이 없는 분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계시듯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뭐 단기 매매에 국한된 그냥 아예 다른 직종 출신의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부도 했고 제도권에서 근무도 했고 전문 인력 타이틀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경험도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제 본인 분야에서 당연히 달성해야 될 수준 정도는 나름 갖추고 근거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정말 아무도 신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주식 관련해서 뭘 말할 자격을 갖췄는지 보는 분들이 이제 검증은 하지 않으시지만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얻으실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좋은 부분은 위험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남들보다 빨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인사이트를 전달받으시면서 시장에 참여를 하시다 보면 서서히 지금이 과거의 어떤 구간에 비해서 위험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이구나 라는 걸 통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냥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생겨요. 그랬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뭐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이나 뭐 차트를 보는 능력, 여러 가지 조건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어느 시기와 비교해서 지금 위험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으니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낼 확률이 높겠구나. 이 판단이 가능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주식 투자로 성과를 거둘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정말 개인적인 건데 그래도 누군가한테 내가 돈 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종목을 사면 오릅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의 크기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90%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관심도 없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이 소신에 입각해서 내용 준비했고요. 하나씩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우선 여러분이 이 주식시장의 큰 흐름부터 이해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화면 목차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간밤에 글로벌 증시 시황 정리해 드리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 방향성도 읽고 대비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씩 뉴스가 쏟아지죠. 노이즈는 전부 걷어내고 진짜 돈이 되는 시그널만 뽑아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단기 급락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 강도가 강한 희소성 있는 업종들, 여러분이 이 업종들 안에서 유망 종목들을 추적하시면 어려운 와중에도 수익이 이어질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되는 업종별 주요 종목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공포와 국채금리 폭등이라는 두 가지 악재가 작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이 기술주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첫 번째 악재 요인인 중동 상황은요. 지금 미국 이란 간의 MOU가 연장 없이 끝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서 지금 이란이랑 어떤 교류도 안 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고 이란 역시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 중이에요. 이러한 영향으로 원유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잡혀가던 물가는 다시 연달아 상승 중입니다.
이게 또 채권 시장의 투매로 이어졌는데 어제 뉴욕 증시의 치명상이 된 것은 중동 리스크보다는 바로 이 기록적인 이 국채 금리의 발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악재가 출현했으므로 종목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대비해서 오늘 이제 대부분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지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잡주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낙폭이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국채금리 관련 악재는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금리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오를 때는 이 미래 수익을 당겨서 평가받는 고평가 성장주 또는 기술주들이 밸류에이션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단순히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이 금리를 사용하는데 금리가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현재 가치는 낮아집니다. 근데 시장에 지금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주들이죠. 금리 악재는 이러한 기술주들의 주가에 특히 큰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악재가 소화되기 전에는 마냥 증시 반등이 이어지겠지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커지면 이 시스템적인 문제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이 저평가에 명분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여기에 공포심리가 더해지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 증시는 전쟁 우려 재점화, 국제유가 급등, 또 물가 상승 우려, 글로벌 국채금리 폭등, 또 기술주 투매 이렇게 이어진 전형적인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만연했던 장세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 시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아주 알기 쉽게 예상대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장 하락, 또 코스피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4%대 급락하는 등 너무 확실한 약세 신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개파락하면서 크게 하락 출발을 했고요. 이후 되돌림 시도가 나온 뒤에는 이제 변동폭을 줄이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흐름이었네요. 장전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모시고 운영 중인 이 공부방에서도 오늘 장 시작 직전에 이 하락 출발 이후 낙폭을 만회하는 시도가 나올 전망이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 얘기를 앞에 쭉 들으셔서 이제 오늘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시겠지만 반등의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고 또 아셔야겠죠. 민감한 악재가 터져서 그렇지 또 잘 소화하고 지나갈 경우 또 강한 반등이 이어질 확률도 얼마든지 높은 상황이거든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반등 가능성이 있는 이유. 일단 첫 번째, 미시적으로 오늘 장 초반 급락이 저점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이 미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하락을 우리는 어제 먼저 선반영해서 맞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이유로 이미 어제 많이 두드려 맞고 밀렸는데 오늘 초반에 공포심리로 인해서 과잉 하락이 연달아 나온다면 이후에는 이렇게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이후에 이제 조금만 악재가 잘 해석되고 정리되면 강한 반등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 이유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저항 없이 무너졌었던 7월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7월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이 레버리지 쏠림으로 인한 과열이 좀 많이 해소가 됐죠. 7월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을 했었는데 지금은 5% 미만으로 급감을 했어요. B2 매물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를 반증하듯이 공포지수죠. 이 V코스피 또한 7월 폭락 당시에 80에서 90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과 비교하면은 지금은 이제 50 수준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장이 7월에는 만취한 주정뱅이처럼 불안정했다 그러면 지금은 예상 가능한 정상적인 수준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나빠지지 않으면 연쇄 투매로 번질 위험은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장이 전에 비해서는 좀 안정된 상황에서 주가의 가격 매력은 똑같이 바닥 구간입니다. 올 상반기에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을 당시에 코스피 선행 PER이 7배 초중반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6배 수준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출현한 세계 국채금리 급등이라는 민감한 악재가 어떠한 트리거로 인해 진정세로 돌아선다면 근본적으로 시장 자체는 지금 반등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이후에 우상향 흐름을 강력하게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차트 흐름을 보면 어제 이제 코스피의 경우 깨지면 위험한 자리에서 마감을 한 후에 121선을 오늘 개파락하면서 깨고 6,300대 수준, 그러니까 딱 전고점이죠. 이 부분 저항이 됐던 자리. 그 다음에 도지를 만든 상황이죠. 여기도 좀 절묘한 위치입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6천선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 반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은 내일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긴 해요. 추가적인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만약에 갭 상승하면서 내일 시작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선골 반전형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60일선 돌파 시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갭이 뜨면서 복귀한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오늘 반등에 베팅하기보다는 내일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걸 확인한 뒤에 매매 전략을 세워도 세우는 게 낫겠죠.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제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여기서 저항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이때 당시에 제가 800선에서 지지받고 재상승이 이어지면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800선에서 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탈하지 않고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재상승 시도가 나올 경우에 파동으로 보면 하나, 둘, 셋 상승 3파동이 되기 때문에 1000스탁 트라이까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반등이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락률이 높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매매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겠죠. 실제로 확률도 낮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어서 오늘 쏟아져 나온 주식시장 이슈들 중에 핵심만 꼽아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근 증시 하락의 원흉인 금리 급등 관련 내용 살펴보고 갈게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금리가 뛸 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이 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국채나 은행 예금이 이자를 많이 주게 되면 큰 손들이 굳이 주식시장에 돈을 묻어둘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 7천선 안착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 시장도 발목이 세게 잡혀버렸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뼈아픈 부분이 이번 하락의 중심에는 상승의 중심에 있었던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을 비롯한 핵심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AI 밸류체인 기업들은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도 이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돈을 마련하려면 돈을 이제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무리 미래 가치가 확실한 AI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연준입니다.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연준에 어떤 명확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 압박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도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존재해요. 일본과 미국 정책 당국이 최근 이어지는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조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하는 모습을 띠면서 금리가 다시 내려갈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강조하듯이 이번 악재가 커지면 큰 문제가 되지만 잘 소화하고 넘어가면 본격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을 전례 없이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 중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을 이란이 견뎌낼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란이 이미 20년 넘게 미국의 제재를 받아오면서 제재를 피해가는 방법을 터득해온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장기 국채금리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솟는 등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이란은 미국이 이 전쟁에 쓸 돈과 체력이 무한하지는 않다는 걸 간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란 지도부는 이번 전쟁을 정권의 존망이 걸린 생존 게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버티면 이긴다 라는 계산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덥석 수용해서 체제 붕괴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경제 침체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더라도 그거는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과거부터 국민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는데 거침이 없었던 이란 정권에게 이 서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못 버티는 한계점이라는 거는 애초에 존재하지를 않는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비록 미국 백악관은 자신들의 해상 봉쇄와 이 어떤 제재들이 이란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고 효과가 있다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분간 양측의 어떤 양보 없는 지옥 같은 소모전, 이런 것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엔트로픽 IPO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의 예측 시장에서는 올해죠. 2026년 증시에 대비할 최고의 스타가 누구일까를 놓고 배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당연히 스페이스X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걸로 보였는데 지금은 엔트로픽이 그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왜 그러냐? 시장은 늘 현재 찍히는 숫자,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응을 합니다. 최근 엔트로픽의 올해 예상 연 매출이 기존 이 470억 달러에서 무려 650억 달러로 뛰었다.
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처럼 실적 성장 잠재력이 숫자로 증명이 되자 엔트로픽이 스페이스X의 상장 규모마저도 넘을 수 있다는 이 시장의 베팅이 44%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쟁사인 오픈AI의 기업 가치가 약 8,94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엔트로픽의 몸값은 벌써 1조 달러 수준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공적으로 증시에 안착한 스페이스X 역시 주가가 반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9,3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몸값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누가 제일 비싸냐, 누가 1등이냐를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 엔트로픽 같은 기업은요, 예상 매출 규모가 이렇게 팽창한다는 의미가 고도화된 AI 기술이 이제 연구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수익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이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이제 증시에 돈을 빨아들이게 되면 그 돈은 또 고스란히 AI 투자금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이 투자금을 챙기게 될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뭐 전력이나 반도체 계속 추적해야 되는 이유죠, 이게. 다음은 오늘 장 초반에 하락 이후 장기선 첫 돌파가 나오면서 시장 주도주가 될 뻔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재료입니다. 미국 육군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당당히 이제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독일, 영국 등 쟁쟁한 글로벌 방산 명가들을 모두 제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따낸 되게 뜻깊은 성과입니다. 당장의 계약 규모는 약 3,700억 원 수준이지만 성능 시험을 통과해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무려 10조 원대의 잭팟이 터지게 됩니다. 미군이 한국의 자주포를 선택한 이유는 현대전의 생존 법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과 레이더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 쏘고 나서 재빨리 도망치지 못하는 구형 견인포는 사실상 표적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한화가 제시한 K9MH는 바퀴가 달려서 기동성이 뛰어난 데다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하고 발사하는 100% 무인 자동화 포탑까지 탑재했습니다. 쏘고 즉시 이탈하는 현대전의 핵심 트렌드를 완벽하게 겨냥한 거죠. 또 이제 절묘한 현지화 전략과 미국의 공급망 위기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러시아의 위협에서 자국의 방산 생산력만으로는 전 세계의 무기 수요를 감당하기가 벅찬 상태예요. 한화는 이 틈을 파고들어서 미국 현지의 공장을 확보하고 대규모 탄약 공장을 짓는 등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입맛에 딱 맞는 현지 생산 생태계를 약속하면서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일단 이 소식은 미군 납품이라는 사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계 군사 동맹의 맹주인 미국 육군이 채택한 무기는 곧바로 나토의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즉 이번 미군 사업은 그냥 10조 원을 버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 유럽 전역의 포병 현대화 사업을 싹쓸이할 수 있는 통행권을 얻은 개념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멘텀이네요. 다음은 요즘 굉장히 희소성 있게 분위기 좋은 화장품 업종의 주도주죠. APR 관련 이슈입니다. APR이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만 2,28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363%가 폭증한 수치예요. 이 기세에 힘입어서 회사는 올해 유럽 연간 매출 목표치를 5천억 원으로 과감하게 올려잡았습니다. APR이 유럽 시장의 문을 열 수가 있었던 거는 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동시에 공략한 쌍끌이 전략이 제대로 먹혔기 때문인데요. 이 온라인은 아마존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은 글로벌 대표 편집숍인 이 세포라 편집숍 입점을 통해서 비롯해가지고 매장들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매출 폭증 효과를 누렸습니다. 과거 이제 K뷰티의 약점은 미국과 중국에 국한된 의존도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외 국가인 유럽에서 매출을 채워넣기 시작했다는 것은 글로벌 매출처의 구조적 다변화가 안착하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던 APR인데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EPS 성장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겠죠. K뷰티 관련주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주요 이슈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부터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강한 주요 업종들과 대장주 후보들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처음 찾아주신 분들 위해서 VIP 서비스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멤버십 서비스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프콘을 통해서 매일 장전에 시장 상황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시황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을 계속 보고 계실 수 없는 본업이 있는 직장인분들 위해서 금일 시장의 주도주 흐름을 간편하게 하루 3번으로 파악하실 수 있게 실시간으로 브리핑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브리핑에서는 종가 매매 관심 종목도 포착이 될 때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고, 멤버십 방에서는 제가 실제로 종가 매매에 진입을 한다거나 어떤 매매 계획이 있을 때 투명하게 공유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코스피 지수가 어느 지점까지 내려가면 삼성전자를 뭐 어떻게 매매할 계획이다. 미리 멤버십방에 정리해드리고 중간에 이제 계획한 지점보다 좀 덜 하락한 지점에서 슈팅이 나와가지고 충분히 매수하지 못하고 움직임에 맞게 대응한 결과도 이렇게 남겨드렸어요. 지금은 시장이 워낙 난이도가 어렵지만 향후에 좀 좋은 시장 흐름이 이어질 때는 쉽게 따라해 보실 수 있는 종가 매매나 뭐 단기 매매 전략도 지속적으로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유망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최선호주를 데일리 탑픽으로 이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공유드린 종목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도 이 스윙 상세 전략으로 매주 올려드려서 사후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멤버십 취지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기 주도하에 훌륭한 트레이딩 과정을 이어나가실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내용들, 직접 매매해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상세한 기술적 분석 강의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뭐 스윙 매매뿐만이 아니라 단기 매매에 뜻이 있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맨투맨으로 교육하고 있는 제자의 성장 과정을 담은 매매일지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는 매매일지 필수예요. 이 친구도 자산운용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 출신이고요. 현실적인 금액대로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게끔 자세한 매매일지를 올려드리고 있어서 최근 구독자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콘텐츠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아울러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콘텐츠는 네프콘 구독하시면 모두 누리실 수 있어요. 멤버십의 효율은 뭐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 수익 인증 이벤트 통해서 단기 수익으로 이렇게 큰 금액 빠르게 달성하신 많은 분들의 인증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프콘 멤버십은 네이버 검색창에 엘리트 강사 네프콘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해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보셨듯이 유튜브 구독자분들 모시고 무료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들 공유드리고 오전에는 주도주 후보 위주로 단타에 참고해보실 만한 정보도 공유드리니까요.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많이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단기적으로 눈여겨보실 만한 업종들 하나씩 말씀드리고 종목도 좀 볼게요. 컴팩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좀 업종들은요. 일단 건설, 화장품, MLCC 건설, 화장품, MLCC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 쪽에서는 뭐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GS건설 자, 건설은 GS건설 대장주 후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중기선 아래에 거의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GS건설은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중기선을 돌파했고 최근에 조정은 좀 약하게 나왔고요. 다시 이제 돌파가 이어지면서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 전고점 트라이까지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에서는 GS건설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은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화장품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탄탄하다고 봐요. 상승의 이유가 명확해서. 코스맥스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전고점이 여기 있는데 전고점까지 폭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보시면 코스맥스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일자형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상대 강도가 좋아서 화장품 테마가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26만 원을 돌파한다. 여기 지금 두 번 연속으로 막힌 여기를 돌파하고 마무리를 한다 그랬을 때 28만 원 부근 되는 이 전고점 자리까지 트라이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이전 고점이 여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부터는 매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콜마도 이 기준봉이자 전고점 부근이 되는 이 자리 한 12만 5천 원짜리 여기 리탈하지 않고 반등이 이어진다 그러면 상방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또 한 차례 슈팅을 의미 있는 연속 슈팅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MLCC 같은 경우는 일단 우량 주도주는 삼성전기죠. 근데 뭐 초보자분들이 비교적 크지 않은 시드로 매매를 해본다 그러면 일단 한캠이랑 한 코칩이 있겠죠. 코칩 나머지 뭐 산업콘덴서나 한울반도체나 아모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한캠이랑 코칩이 보시면은 한캠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마무리했는데 자 보시면 종가 기준 캔들이 중기선 위에 있는 모습 이 노란색이 60일선입니다. 코칩도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이 중기선에서 버텨주고 나서 다시 재상승 시도 나오는 모습. 근데 나머지 같이 움직였었던 뭐 사막 콘덴서는 상대적으로 중기선에서 저항을 받고 좀 빠지는 모습. 올라갈 대로 덜 올라가고 뭐 아모텍 이런 종목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한캠이랑 코칩, 최근에 중기선 돌파한 한캠, 그리고 한 차례 강력하게 상승한 이후에 장기선 지지를 받고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코칩까지 이렇게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대 강도가 코스피 기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MLCC는 코스닥이지만 코칩이랑 한캠도 코스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종목들. 물론 너무 소형주라 코칩이랑 한캠은 딱히 지수 영향을 크게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종목 정리해드렸고요. 제가 지금 조금 중기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가장 유망하게 보는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을 제일 유망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주도주, 앞으로 큰 상승 기대되는 탑픽은 멤버십 통해서 공유를 드렸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괜찮은 업종과 주요 종목들 오늘 모두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